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중심부의 강남 특급 호텔 로비는 매우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불빛이 차분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천장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곳은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서가윤은 남편이 운영에 관여하는 이 호텔에 잠시 들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기에 군복 대신 평범한 베이지색 재킷 차림이었고 동행한 매니저도 한 명뿐이었어요. 로비 한쪽 거대한 화분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던 중년 여성 직원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무릎부터 주저앉았어요. 카트가 옆으로 기울며 걸레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주변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가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어요. 숨을 쉬는 게 조금 힘들어졌죠.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서가윤의 어머니도 저런 모습이었어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딸을 먹여 살리던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도 그저 참으며 일했죠.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서가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에어컨도 없는 빌라 계단을 걸레질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죠. 구급차를 부를 돈도 없어서 동네 약국에서 링거만 맞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서가윤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줄게.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당시 서가윤은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서 작게 울기만 했어요. 울면서도 엄마 괜찮아? 라고 되묻는 게 전부였죠. 그 무력함이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군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약한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서가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직원은 곧 다른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직원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래야 하는데 라는 대화가 멀어져 갔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선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카페에선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가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 청소 카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직 청소가 끝나지 않은 구역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저 일을 마저 해야 하지 않을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장군이고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별이 3개 달린 장군이 아니라 그저 일손 하나였으니까요. 서가윤은 매니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대신 도와도 될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가윤의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가윤은 직원에게 휴게실 위치를 물어본 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휴게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낡은 사물함과 간이 테이블, 전자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 걸린 작업복과 앞치마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소용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니 손에 묻은 세제 냄새가 났어요. 어릴 적 어머니 손에서 맡던 그 냄새였죠.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계급장도 권위도 모든 게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로비로 나가 청소 카트를 끌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분 주변에 떨어진 잎사귀를 주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어릴 적 어머니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거친 손으로 바닥을 닦던 어머니, 그 손길엔 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우리 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가윤은 조용히 일을 이어갔어요. 이 순간만큼은 장군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가윤이 로비 구석의 화분 받침대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이 열리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6명쯤 되는 여성들이 무리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모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새만 봐도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가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중 몇몇 얼굴이 낯익었기 때문이죠. 서울대 동창들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얼굴들이었지만 특유의 말투와 웃음소리는 여전했어요. 특히 선두의 선 여성은 학창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군림하던 최유진이었습니다. 최유진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대학 시절에도 늘 무리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어내는 스타일이었죠. 그녀 옆엔 재벌 계열사 임원이 된 동창,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된 동창, 방송 패널로 활동하는 동창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애프터눈티 정말 괜찮다며? 예약하기 엄청 힘들었어. 최유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당연하지. 여기 사장이랑 내가 아는 사이거든. 특별히 자리 하나 부탁했어. 다른 동창의 자랑이 이어졌죠. 서가윤은 카트를 밀며 그들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중앙을 지나가야 했기에 결국 그들의 시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최유진의 시선이 서가윤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는 듯 했는데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잠깐만. 최유진이 서가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아, 서가윤 아니야? 서가윤의 손이 걸레를 쥔 채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유진은 서가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호기심 어린 얼굴로 따라왔죠. 헐, 진짜 서가윤이네. 야, 너 여기서 일해? 최유진의 목소리엔 놀라움보다는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서가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죠. 대박. 서울대 나와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변호사가 된 동창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특급 호텔 청소부면 나름 괜찮은 거 아니야? 명문대 나온 청소부라고 하면 되잖아. 재벌 임원 동창이 말을 얹었어요.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던 호텔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돌렸죠. 로비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구경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최유진은 팔짱을 끼고 서가윤 앞을 빙 돌며 말했습니다. 나 기억나? 학교 다닐 때 넌 맨날 장학금 타려고
도서관에만 박혀 있었잖아. 우리가 놀자고 해도 안 나오고. 그녀의 목소리엔 오래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어? 서가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에 든 걸레만 꼭 쥐고 있었죠. 사실 지금이라도 신분을 밝히면 상황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야, 왜 말이 없어? 부끄러워? 방송 패널 동창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보기 민망해?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외국인 관광객 가족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누군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던 젊은 커플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서가윤은 천천히 카트를 밀어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이 카트 앞을 막아섰어요. 야, 가지마. 얘들아, 사진 찍자. 동창회 사진. 서울대 동문의 다양한 모습. 이런 거 SNS에 올리면 화제되겠는데? 그 말에 서가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여긴 일하는 공간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최유진은 오히려 그 말에 더 자극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오, 청소부가 말대꾸는 하네. 그녀는 서가윤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어요. 내가 우릴 가르쳐? 지금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가윤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했고 최유진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죠. 이제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최유진의 손이 서가윤의 어깨를 밀쳤을 때 서가윤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년 넘게 훈련받은 군인의 몸이었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최유진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어요. 아주 짧은 동작이었습니다. 힘을 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확한 각도의 움직임이었을 뿐이에요. 최유진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찧었죠.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립스틱, 지갑, 선글라스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고 프런트 직원들이 황급히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도 상황을 보려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싸우는 거 아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에 퍼졌어요. 최유진은 바닥에 앉은 채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너,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다른 동창들이 황급히 최유진을 일으키려 했어요. 유진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최유진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서가윤을 노려봤죠. 너 어디서 감히 손을 대? 서가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먼저 손을 댄 건 당신이에요. 전 그냥 제 몸을 지켰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야? 최유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주변 동창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죠. 재벌 임원 동창이 최유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여기 사람 많아.
하지만 최유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서가윤의 앞치마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순간 서가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최유진의 손을 피했어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마치 춤을 추듯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헛손질을 하고 비틀거렸어요. 다시 한번 균형을 잃을 뻔했죠. 이번엔 변호사 동창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이상해.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청소부 주제에. 최유진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로비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진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하지만 최유진은 매니저를 흘끗 보고는 다시 서가윤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최유진의 목소리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죠. 좋아,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전화를 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설마 경찰? 아니면 변호사? 그들의 목소리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태도였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나야. 지금 당장 와줘. 급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어. 누가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응, 여기 특급 호텔 로비. 빨리 와줘. 통화를 끄는 최유진은 서가윤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우리 오빤 이 호텔이랑도 관계 있고 군 쪽 인맥도 엄청나거든. 너 같은 청소부 따위 한마디면 잘릴 거야. 서가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슬퍼 보이기까지 했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충고에 가까웠죠. 하지만 최유진은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뭐, 청소부가 나한테 충고를 해? 협박까지 하는 거야? 그녀는 주변 동창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저 여자가 나 협박했어. 증인 많으니까 나중에 증언 좀 해줘. 동창들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최유진 편을 확실히 드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서가윤을 감싸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는 태도였습니다. 로비는 이제 완전히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체크인을 하러 온 손님들도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손님들도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서가윤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최유진은 전화를 끊은 뒤 팔짱을 끼고 서가윤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30분만 기다려봐. 내 오빠 오면 넌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옆에 선 동창들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어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거죠. 서가윤은 청소 카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최유진을 더 자극했죠. 야, 너 왜 안 떨어? 무서운 줄도 모르냐?
최유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맞다. 너 원래 감정 표현 없잖아. 학교 다닐 때도 로봇 같았지. 재벌 임원 동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그냥 우리 가자. 예약 시간 지나가. 하지만 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저런 애가 손님한테 손을 대면 안 되잖아. 내가 호텔 경영진한테도 항의할 거야. 로비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가윤과 최유진을 번갈아 봤어요. 손님, 일단 라운지에서 편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음료라도. 필요 없어요. 난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최유진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로비의 시계는 오후 2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최유진은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오빠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소파에 앉아 수군거렸어요.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몰라. 유진이 성격 너 알잖아. 방송 패널 동창이 서가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그냥 사과하면 안 돼? 유진이 성격 좀 있긴 한데 사과하면 풀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나름의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가윤은 고개를 저었죠.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너 일자리 잃을 수도 있어. 동창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 오빠 진짜 인맥 넓거든. 군 쪽이랑도 친하고 재계 인사들도 많이 알고. 한마디면 서가윤은 잠시 그 동창을 바라봤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 차분한 대답에 동창은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안 듣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최유진이 그 말을 듣고 킥킥 웃었어요. 그러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잡네. 로비 한쪽에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아줌마들 왜 싸워? 엄마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로비의 어색한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최유진은 점점 초조해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안 와?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전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얼굴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오빠. 남성은 최유진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누가 널 때렸다고?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저기, 저 청소부요. 최유진이 서가윤을 가리켰죠. 말도 안 통하고 손까지 대고 완전 미쳤어요. 남성은 서가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호텔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 지금 당장 여기 와보세요.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오자 남성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전 국방부 산하 기관이랑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호텔 이사진 중 한 분과도 잘 아는 사이고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파악할 것도 없어요. 저 직원 당장 해고시키세요. 손님한테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이젠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누군가는 흥미로운 듯 이 장면을 지켜봤죠. 서가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최유진이 오빠 뒤에서 득에 양양한 표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진짜 이상해요. 때려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남성이 서가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소속 부서는? 서가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성을 마주봤어요.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대답에 남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해요? 당신 바로 잘릴 줄 알아요. 그는 다시 매니저를 돌아봤어요. 지금 당장 인사 담당자 불러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사장한테 전화할 겁니다. 매니저는 땀을 뚝뚝 흘리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최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멀리서 불안한 얼굴로 지켜봤고요. 바로 그때 서가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말에 최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남편? 남편이 뭔데? 설마 남편이 구해주러 온다고? 로비의 웃음소리가 퍼졌죠. 하지만 서가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수도방위 사령부 긴급회의실. 길고 넓은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별이 달린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수도권 방위 태세 점검이었죠. 스크린에는 각종 수치와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참모들이 자료를 넘기며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테이블 상석에는 3스타 장군인 강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가윤의 남편이었죠. 50대 초반의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동부 지역 레이더 점검 주기를 좀 더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바로 그때 강민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회의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가족 번호는 예외였죠. 화면을 보니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어요. 지금 호텔 로비.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가윤은 평소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남편이 회의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자를 보냈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그는 즉시 의전 담당 참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참모가 조용히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내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죠.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나가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옆에 앉은 투스타 부사령관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읽어냈어요. 무슨 일입니까? 부사령관이 작게 물었죠. 아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민혁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가윤 장군은 군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부사령관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전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까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은 서가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녀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죠.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사실 그도 아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심각한 일이라면 동료 장성들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었죠. 회의실 밖으로 나서자 복도에 대기하던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의전 담당관이 재빨리 움직였죠. 강민혁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그것뿐이었어요. 추가 연락은 없었죠. 어느 호텔입니까? 부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명동 쪽 특급 호텔입니다. 제가 관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강민혁의 답에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별 3개, 2개, 1개가 달린 장성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죠. 평소라면 농담 한두 마디쯤 오갈 법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차장에는 이미 차량 4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운전병들이 차렷 자세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강민혁이 첫 번째 차량에 탔고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승차했어요. 명동 그랜드 호텔로 신속하게. 강민혁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차량들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빨랐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 행렬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신호등,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머릿속으론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다쳤을까? 누군가와 말다툼이라도 벌인 걸까?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까? 서가윤은 군인으로서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상황이 그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옆 좌석에 탄 부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가윤 장군님이라면 잘 대처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그래도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차량은 한강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릴 거리였지만 지금은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았죠.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량들은 재빨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뒷좌석의 작전 참모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호텔 측에 미리 연락을 드릴까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어요. 서가윤이라면 지금도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내를 힘들게 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강민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차량은 명동 입구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4대가 거의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주차 발레 직원들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제복을 갖춘 장성들이었죠. 어깨에 달린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민혁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뒤를 이어 부사령관, 각 참모부장들이 일렬로 내렸죠.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의 계급장은 명확했습니다. 별 3개, 2개, 1개가 달린 장성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호텔 입구를 지나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장군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호텔 도어맨은 당황한 얼굴로 문을 활짝 열었죠.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강민혁은 로비로 들어서며 주변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시선이 로비 중앙에 모인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청소용 앞치마를 두른 아내의 모습이 보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가윤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앞에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남성과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죠. 주변엔 구경꾼들이 둘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로비 전체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뒤따라온 장성들도 상황을 파악했죠. 부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작전 참모부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서가윤 장군님이십니다. 그들은 동시에 빠른 걸음으로 로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딱딱딱. 그 소리에 로비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제복을 입은 장성들이 일렬로 걸어오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야, 저 사람들은? 그녀의 오빠도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제복을 본 순간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군 관련 인맥이 있다고 했지만 저렇게 많은 장성이 한꺼번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성들은 서가윤 앞 3m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혁이 가장 먼저 아내를 마주봤어요. 서가윤도 남편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민혁을 포함한 모든 장성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차렷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죠. 경례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격식을 갖춘 완벽한 거수 경례였어요. 서가윤 장군님께 경례. 강민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이 따라 외쳤죠. 경례. 그 소리는 천장까지 올라가 메아리 쳤어요.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도 컵을 내려놓고 이쪽을 응시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그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울렸죠. 그녀는 서가윤과 장성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동창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경례를 장군님이라고 했어? 설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재벌 임원 동창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최유진의 오빠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국방부 산하 기관과 계약 관계라고 자랑했던 그였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었죠. 별 3개짜리 장군이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청소부 차림의 여성에게. 로비 매니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무전기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분이 장군이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서가윤은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만 그 자세는 완벽했어요. 오른손을 들어 올려 이마 옆에 갖다 댔죠. 답례. 짧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성들은 경례를 거두고 차렷 자세를 유지했어요.
강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치진 않았어?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서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강민혁은 아내의 어깨를 살짝 쳐다봤습니다. 앞치마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장갑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멀리 서서 벌벌 떠는 여성들. 상황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부사령관이 조용히 강민혁 옆에 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유진과 그녀의 오빠를 향해 시선을 옮겼죠.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최유진은 그 시선을 받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오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조용히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청소부로 보였던 여성이 장군이었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민혁은 아내를 한 번 더 살펴본 뒤 천천히 최유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자 최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해라고 하셨습니까?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죠.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유진의 오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죠. 동생이 실례를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실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부사령관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그는 서가윤과 10년 넘게 함께 작전을 수행한 동료였죠. 그녀를 향한 모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서가윤 장군님께 어떤 실례를 하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최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로비 곳곳엔 CCTV가 있었고 목격자도 수십 명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끊겼어요. 작전 참모부장이 로비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님, CCTV 영상 확인 가능합니까?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그는 이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CCTV에는 모든 게 찍혀 있을 겁니다. 서가윤을 조롱한 것, 청소부라고 비웃은 것, 어깨를 민 것, 전화로 협박한 것.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죠. 영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가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이미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접었습니다. 장갑도 벗어 카트 위에 올려놓았어요. 앞치마를 벗은 서가윤은 달라 보였습니다. 평범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서 있는 자세, 시선 처리, 말하는 방식 모두가 군인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죠. 최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서가윤이 최유진에게 다가갔어요. 몇 걸음만 걸었을 뿐인데 최유진은 뒷걸음질 쳤죠. 서가윤은 그녀 앞 한 걸음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아까 물어봤죠.
제가 여기서 일하냐고. 최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가윤은 계속 말했죠. 저는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쓰러진 분을 대신해서 잠시 도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청소부라고 단정했죠. 서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퍼 보이기까지 했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치심 때문이었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서가윤을 바라보던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서가윤이 말했습니다. 청소부든 장군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죠. 그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로비는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의 동창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들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유진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가윤은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분노도 만족감도 없는 표정이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바닥에 엎드리는 게 사과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사과입니다. 최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서가윤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호텔 매니저를 봤죠. 아까 쓰러진 직원분, 병원에서 돌아오셨나요? 매니저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강민혁이 아내 옆에 섰습니다.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자리를 지켰어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가윤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걸 지켜보고 싶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 출입구로 아까 쓰러졌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녀는 로비의 광경을 보고 놀란 표를 지었죠. 제복 입은 장성들, 그리고 자신의 청소 카트 옆에 선 여성. 서가윤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서가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주변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일을 도왔습니다. 서가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예전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도운 거고요. 그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건강 챙기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서가윤의 손을 꼭 쥐었죠. 두 사람의 손이 마주한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장성들은 다시 한번 경례를 했어요. 이번엔 소리 없이 조용히. 서가윤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죠.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끄러움에, 어떤 이는 감동에 잠겨 있었어요. 서가윤은 청소 직원의 손을 놓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떤 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아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가도 되겠어? 서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최유진과 그녀의 동창들,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오빠, 긴장한 표정의 호텔 직원들. 모두의 얼굴에 오늘의 사건이 새겨져 있었죠. 서가윤은 최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책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다음부턴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들어 서가윤을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서가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장성들이 자연스럽게 서가윤과 강민혁을 중심으로 대열을 이뤘어요. 그들은 천천히 로비 출구를 향해 걸었죠.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회전문이 열리고 장성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가윤과 강민혁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설 때 서가윤은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청소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서가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가윤이 작게 손을 흔들었죠. 직원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거였죠. 프런트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속삭였어요. 믿어지세요? 장군이셨다니. 처음부터 뭔가 달라 보이긴 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은 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걸 봤어. 응,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외국인 관광객 가족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느꼈어요. 최유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유진아, 괜찮아?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벌 임원 동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변호사 동창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방송 패널 동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똑같이 비웃었다는 게 부끄러웠죠. 최유진의 오빠는 로비 한쪽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알던 군 인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호텔 매니저는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입니다. 호텔에 오시는 모든 분을 존중해야 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 직원은 자신의 카트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았죠.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었고 그 사람이 장군이었다는 사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였어요. 밖에서는 차량들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서가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민혁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죠. 힘들었어?
서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배웠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강민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끝까지 침착했잖아. 부사령관이 앞좌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가윤 장군님,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동의했어요. 그렇습니다. 권위로 누르지 않고 존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서가윤은 창밖의 거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차 안이 잠시 고요해졌죠.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강민혁이 답했어요. 계급은 책임을 나타낼 뿐이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서가윤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차량은 한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가윤은 그 풍경을 보며 오늘 만났던 청소 직원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도. 엄마, 오늘 엄마가 하셨던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아요. 서가윤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죠.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엔 오늘의 사건이 깊이 새겨졌어요. 최유진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동창들도 조용히 호텔을 나섰어요. 예정했던 애프터눈 티는 취소됐습니다. 아무도 그런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만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을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저물지 않을 겁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거였어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는 것, 존중은 계급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